501호의 6번째 구두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구두리의 김일동. 방열주. 저는 미스고입니다. 야, 얼마만이에요 이 녹음이? 네,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우리. 새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된 지도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지금 녹음이 조금 늦어져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할 주제는 뭔가요, 열주님? 저희 이번 주제가 시작이죠. 2017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네,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앞서서 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근황 토크를 좀 하다가 열주님이 새로 시작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거 비밀 아닌가요? 왜 비밀로 할 건 아니잖아요. 비밀인가요? 비밀은 뭐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네. 열주님 요즘 재밌는 걸 시작하셨다고. 오늘도 하고 오셨다고. 네네. 요즘에 연기를 배우고 있어요. 연기, 네. 액팅. 평소에 좀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발성도 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연기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내 연기의 목표는 멋있습니다. 지금도 멋있는데 얼마나 더 멋있어지요. 아니 뭐 그런 거보다는 이거 버킷리스트를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깔끔하게 무시하시네요. 그 보면서 부끄럽나 봐. 나중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뒤에서 말을 다시 하긴 할 건데 네. 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연기를 지금 좀 시작하고 있어요. 아, 취미로. 약간 뭐 신비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면 뭐 어디 단역으로라도 출연하고 이런 거 목표인가 봐요. 버킷리스트에. 좀 이따가 우리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그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신비주의를 몰고 가시면서. 연기하면서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열전이 머리 스타일이 네. 바뀌었어요. 되게 새해 돼가지고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얼굴도 네. 훨씬 뭐 예전에도 물론 수려하셨지만 굉장히 좀 더 이제 잘생겨졌다. 잘생겼다 이 사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약간- 갖추셨네요 눈, 코, 입을. 그렇죠. 입을. 좀 지적이죠 제가. 이거 각도도 무슨 약간 목 근육에 이상 있는 건지 자꾸 45도로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게. 오늘 방송 세팅을 하느라고 좀 신경이 쓰이느라고 이제 시작하죠. 자, 이렇게 네. 17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열주님의 변화와 함께 저희 구두리도 17년의 첫 녹음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도님은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가요? 제 근황은 별게 없어요. 17년에는 좀 더 이제 더 즐겁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정도 지금 더 밝아졌잖아요. 네. 많이 밝으시네요. 네. 그리고 참 그 미스고님은 외국어 공부에 되게 열심히시라고 그래요 요즘. 네. 저의 외로움을 그냥 공부에 쏟아 넣고 있어요 요즘에. 아니 근데 사실 외국어 학원에 가면 또 새로운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선 제가 중국어 학원이랑 베트남 학원이랑 이제 영어 스터디를 하는데 네. 영어 스터디는 이제 원래 알던 친구들이라서 그리고 남자들이 다 여자친구가 있어서 뭐 로맨스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중국어 학원은 수강생이 저 혼자에다가 선생님도 여성분이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베트남어 학원도 네 없습니다. 베트남어 학원은 약간 설명을 자세히 안 하시는 게 남성은 있으나 애매하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포켓몬고 요즘 열중이잖아요. 네. 근데 포켓몬고를 보면 포켓몬을 만나려면 포켓스탑에 가야 됩니다. 맞아. 남친몬, 여친몬도 똑같아요. 남친몬, 여친몬이 출연하는 곳에 가려면 집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베트남어 학원 이런 데 가서 돌려야죠. 근데 포켓스탑을. 포켓스탑에 아무리 가도 네. 포켓몬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언제 나올지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돌리지 않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포켓스탑들을 돌아다니면서 연기를 배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멋있어 포켓몬 보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뭐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막 그러던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잡으셨어요? 이건 어디서 잡으셨어요? 레벨이 같이 잡으러 높으시네요. 갈까요? 막 이러면서. 어디에 가보셨어요? 거기가 되게 꿀팁인데 그럼 어머 정말요?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참 요즘 세상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주 그 일본 가야 되잖아요.
2월 아니었나요? 아 그거 그 빛의 축제였나? 뭐 끝났죠. 뭐 2월에 제가 가려고 했었잖아요. 일본 여행을 여자친구와 함께. 그렇죠. 아 근데 그때 뭐 영상 편지도 2월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너무 빨리 시간이 너무 빨리 왔네요. 생각해보니. 나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축제에 같이 가자고 따뜻하게 권유하던 그 녹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빛의 축제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넘겨야죠. 뭐 이번에는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네.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 됐어요. 응. 논리적인 사람이. 안타깝네요. 어쨌든 내년도 있으니까. 저희 지금 17년 아직 2월이니까요. 너무 네. 2018년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이제 시작과 변화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팩트 임팩트의 팩트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시작이어서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팩트의 주제는 시작이에요. 네. 오늘은 저부터 할게요. 네.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걸 준비해오고 좀 비난받긴 했는데 미스구님한테 사전 검열받다가 호되게 질책당했지만 반려할 꿋꿋하게 뻔했어요. 네, 꿋꿋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 연휴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스오피스 1, 2위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공조와 더킹의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의 데뷔작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어떤 시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려고. 더킹이 나오는 배우들이나 뭐 공조에 나오는 배우들은 다 정말 한가닥 하는 배우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의 시작이 어땠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맞아요. 이게 연휴에 보통 저희가 이제 각 제작사나 투자 배급사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가장 강력한 걸 꺼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전하게 가려면 흥행성이 높은 유명한 배우들을 하다 보니까 그쵸. 뭐 화려하죠. 네. 일단 공조의 김성훈 감독님부터 시작하면 김성훈 감독님이 두 분이에요. 74년생인 감독님하고 71년생 터널이랑 끝까지 간다를 하셨던 김성훈 감독님 두 분이 계신데 공조의 감독님은 터널과 끝까지 간다를 하셨던 김성훈 감독님과는 다른 분입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2013년 알죠. 이 영화 아세요? 네. 이 영화 흥행에는 좀 부진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김래원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근데 이제 모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감독님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첫 영화를 흥행 부진했을 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이 공조라는 작품을 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정말 하나하나 진지한 영화지만 코미디 영화지만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중하게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저 마이 리틀 히어로가 그 CJ ENM에서 하는 그 시나리오 뭐 그 공모전의 당선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그 감독님의 이 작품이 이제 현빈이라는 배우의 캐스팅에 공을 들이게 하는 그런 또 밑거름이 됐다고 해요. 정말 그 감독님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첫 작품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랬던 영화가 지금 터졌어요. 공조 터졌습니다. 지금 1위 하고 있죠. 1위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거의 뭐 600만을 넘어설 거예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5일이니까요. 공조 보셨나요? 공조만 안 봤습니다. 제가 더킹을 봤고. 저도 더킹은 봤는데 공조는 안 봤는데 후기 평점 같은 거를 봤는데 어떤 여성분이 공조는 영화 보러 갈 때 뭐 먹을 거 들고 갈 필요가 없다고 남친이랑 같이 가는데 남친이 오징어로 보인다고 현빈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써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되게 멋있게 나온다고 하던데 안 봐서 안타까워.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현빈이 멋있는 건 좋은데 왜 굳이 옆자리에 있는 남친을 오징어로 만들면서까지 현빈을 멋있게 봐야 될까? 그 정도로 진짜 멋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주님? 저는 공조를 안 봤는데 안 본 이유가 아무도 안 봤네요, 우리 공조. 약간 뭔가 현빈은 남자잖아요. 근데 뭔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여성이 포스터에 없어가지고. 유나 나오는데. 유나? 네. 그래서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방금 눈빛 보셨어요? 유나라고 하니까 유나? 하면서 동공이 사슴이 됐어요. 정말 동공의 지진의 그 강도가 거의 9.2 정도로
흔들흔들 하시더라고요. 강진. 네. 어우 쓰나미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어쨌든. 강진이었습니다. 네. 공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남자 친구들을 오징어로 만드는 현빈 씨가 나오죠. 현빈 씨는 사실 이제 좀 애매해요. 2002년작이었던 그 샤워라는 작품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기주봉 선생님하고 이제 그 김진철 감독님의 작품인데 이때 여기서 주연으로 이제 홍규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현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2003년 KBS 드라마 보디가드의 그 인류 모델의 스토커로 단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이때 차승원 씨랑 송일국 씨 이런 분들이 주연을 했던 드라마인데 이때를 좀 본격적인 데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해진 씨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대중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유해진 씨의 데뷔작을 주유소 습격 사건 99년도 네, 맞습니다. 거기다 양아치 역으로 나와가지고 맞아, 굉장히 맞아. 코믹한 연기. 인상 그때 깊은 이제 연기였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진짜 양아치를 데려온 줄 알았다. 유명한 맞아.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데뷔작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데뷔작은 최민수 씨랑 강수현 씨 주연의 97년작 블랙잭에서 트럭 운전하는 걸로 단역으로 덤프 원이라는 배역을 맡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도 다 그런 신인 시절이 있었네요. 그런 신기하네. 한편으로는 이제 공주에 이동희 씨가 나오는데 이동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TVN 드라마죠. 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에서 이제 굉장히 갑자기 알려지는 것처럼 이게 반짝 스타가 됐는데 사실은 이분이 데뷔가 굉장히 늦어요.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2012년 알죠, 영화인데 알죠. 거기에서 이제 데뷔한 나이가 이동희 씨가 29살입니다. 아 29살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류준열 씨가 똑같이 데뷔가 늦어요. 똑같이 29살에 데뷔를 하거든요. 둘이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류준열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희 씨가 늦게 데뷔하는 걸 보고 나도 늦게 데뷔하는 거지만 좀 용기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 지어서 그럼 더킹으로 살짝 넘어가면 더킹에는 최도일 역을 했던 류준열 배우가 나오는데 류준열 배우도 사실 좀 애매해요. 단편으로 노웨어라는 작품도 했었고 또 소셜포비아를 뭐 본격적인 공식적인 데뷔작으로 2014년작을 뽑기도 하는데 이제 첫 상업 영화 데뷔작으로는 오히려 더킹이라고 합니다. 응팔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그쵸. 더킹이 첫 상업 영화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9이 되게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쵸. 충분히 뭘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생각해 보면 30에 연기를 시작하신 우리 우리 열주님이 있으니까, 언제 또 5년 후에 그해 추석 넘어설지. 그쵸 추석 명작에 음. 정말 신스틸러로 얘 누구냐 그러니까. 정말 어떤 수많은 남자친구들의 오징어화에 뭐 일조하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주얼면으로는 뭐 충분한데 원래 사실 제가 콘텐츠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영화도 만들고 연기도 하고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좋네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계속 예고를 던지시네요. 본인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사람들이 1이라도 있으면 뒤까지 듣겠죠. 더킹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더킹 한재림 감독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연애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 뭐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관상 감독님으로도 더 많이 알고 있고. 10만이 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배우들을 좀 보면 조인성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트콤의 제왕이었습니다. 한때 정말로 논스톱 박경림의 사실은 남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학교 3에서 데뷔를 했어요. 학교 3가 학교라는 드라마가 이제 청춘 스타들의 어떤 정말 배출해내는 어떤 맞아, 인력 양성소처럼 끊임없이 많은 스타들을 배출했는데 조인성 씨도 학교 3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배우의 어떤 필모그래피고 사실은 지오지아 아시죠 브랜드? 네, 청바지. 지모 브랜드라고 하면은 또 지오 단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오지아의 98년에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조인성 씨는. 근데 이제 학교 3하고 뉴논스톱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외모와 상관없이 정말 잘 어울렸던 그런 커플을 박경림 씨가 연기했던 매력적인 역할이었죠. 허당 같은 느낌의 남자친구. 그리고 나서 이제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주먹을 잡수시면서 통화를 하는 연기. 그리고 또 봄날 기억하세요? 봄날? 알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제 본인의 경력을 완성해 온 바 있습니다. 사실 조인성 씨의 지금은 생각하면
이 모습들이 사실 좀 벌써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9년 차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됐네 생각보다.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아 너무 잘생겼죠. 아 제가 이 더킹 시사회에 갔었는데 진짜 실신할 뻔했어. 진짜 실신할 뻔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맞아요. 진짜. 잘생기고 이쁜 배우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공주에서 유해진 씨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유해진 씨는 제가 해적 영화 이제 영화관에서 무슨 행사하실 때 굉장히 지척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유해진 씨가 되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이제 막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그 온화함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젠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 유머러스하고 되게 막 우리는 보기에는 좀 가벼운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진중한 친절한 이런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실신할 뻔했어요. 그의 진중함에. 약간 신실의 급이 조금 다르죠? 제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네, 계속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한강식 검사, 한강식 거의 검사장 수준으로 진급하는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정우성 씨 노래랑 춤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놀죠. 정말 잘 놀죠. 실제로 보셨을 때요? 아니요, 영화 더킹에서 안에요. 더킹. 더킹에서 나오는 그 장면에 보면은 그 안무도 어떻게 이렇게 옛날하면 이렇게 맛깔나게 그 기럭지로 사실 키 큰 사람들이 맛깔나게 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구미호로 데뷔했습니다. 구미호로? 네, 근데 구미호라는 게 사실 이 영화가 고소영 씨가 구미호였거든요. 사실 구미호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구미호죠. 그죠. 근데 구미호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대역 혁 역할로 이름도 나왔습니다. 멋있네, 혁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유해진 배우님이 이제 양아치 원 용가리로 또는 이제 덤프 원 이렇게 데뷔하셨을 때 또 정우성 씨는 시작이 구미호의 상대 역할 혁 이게 또 사람 시작이 다르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성우 씨가 출연을 해요 더킹에. 굉장히 야비하면서 또 코믹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료 선배 검사로 출연을 하는데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뮤지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극단에서 연기 생활을 오래 했어요. 연극판에 굉장히 오래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종종 대학로에 있는 연극에 출연을 하시는데 극단 학전 출신이세요. 이 극단 학전이 뭐 그냥 유명한 사실입니다만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이 학전이 황정민 배우, 설경구 배우, 뭐 김윤석, 조승우 그리고 뭐 최근에는 김대명 배우 이런 배우들을 계속 배출해낸 굉장히 오래된 실력 있는 극단 학전의 출신이더라고요. 아까 류준열 씨는 제가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두 영화의 유명한 배우들의 시작을 좀 살펴보면 정우성 씨처럼 처음부터 혁 이 느낌으로 가는 배우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대부분의 배우들이 정말 조그마한 단역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시작이라는 게 참 중요한 첫걸음이자 어떤 초석이자 또 발판으로 이렇게 딛고 올라선 모두에게 이런 시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전 일도 얘기 들으니까 한번 옛날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 검색해보고 싶네요. 이분들의 옛날 모습이 어땠을지. 정우성은 예전에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맞아. 구미호 할 때도. 맞아요. 제 사진 봤는데 잘생겼습니다. 실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자 얼굴을 보고는 실신하지 않아요. 부럽습니다. 네. 실신하지 않는 게 그 비실신을. 그럼 이제 열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조사하셨죠? 열주님. 네네. 저는 영화 감독들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시작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을 때 영화의 시작은 영화 감독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죠. 대부분이 그렇죠. 영화 감독들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고 성장 과정은 어떻게 있었는지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영화 감독이 되고 작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겠죠. 어떤 영화 감독들을 조사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팀 버튼 감독 아시죠? 알죠. 뭐 너무 유명하죠. 가이손도 네. 있고 정말 색깔 있는 감독이죠. 이분이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어린 시절 배경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낙서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집 근처에 할로윈
파티를 할 때 집 근처에 무덤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덤이 있으면은 그 근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할로윈 파티를 하면서 뭐 분장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장들을 많이 보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낙서를.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들이군요. 그 크리스마스의 안경인가요? 네. 그 유령 신부 막 이런 것들, 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이. 그래서 보면은 작품들 뭐 찰리 초콜릿 공장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약간 그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맞아. 약간 기괴한 네, 네. 기괴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맞아요. 어린 시절 있었던 그런 성장 과정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팀버튼 감독은 상상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쵸. 낙서를 많이 하면 상상력이 좋아지나? 예. 근데 그거는 낙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겠어.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감독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그림. 어... 그림을 다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뒤에서도 다 말을 할 텐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특히 근처에 있는 무덤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밌네요. 이두 번째 감독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박찬욱 감독이거든요. 뭐 아가씨나 뭐 설국열차나 뭐 올드보이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건축을 전공하셨대요. 네. 건축을 하시다 보면은 뭐 그 집에 미술 관련된 책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 시절에 미술을 많이 했대요. 미술 많이 그리고 했는데 동생이 더 그림을 더 잘 그려가지고 자신은 그림보다는 철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림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네, 나왔군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기로는 동생이 너무 잘 그려서 나는 이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영화 감독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서 철학을 전공하고 이후에는 아무래도 영화에 계속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 동아리도 하면서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를 보면서 보내는 개인적인 시간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인문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열주님의 취미랑 뭐 좋아하는 거랑 공통점을 다 연결시켰네요. 배우 그 유명한 감독들이랑.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일부러 이렇게 찾은 건 아닌데 유명한 감독들의 그런 어린 시절 찾아보니까 그런 본인과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우 비슷한가 봐요. 미스버님이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거죠. 감독들이 예. 뭔가를 이제 근데 제가 사실 뭐 이걸 끝까지 듣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들이 사실 영화도 똑같은 건데 상상력이라고 아까 하신 것처럼 미술, 건축, 음악 이러한 것들이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열주님이 되게 그런 걸 다 좋아하시긴 하는데 영화 감독들의 시작에 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네요. 그 다음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거든요. 네. 바로 아버지가 또 디자인 전공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작업실에는 외국 서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 디자인 서적들이 많다 보니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에도 만화를 항상 그렸대요. 많아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어서도 직접 콘티를 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나 실력이 있는. 네, 실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한 명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기덕 감독님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은 되게 이력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그 제대 후에는 30살이 되었을 때는 파리에 무작정 갑니다. 아 나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파리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파리 생활을 하는데 그 예전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네. 나는 밤새 파리 시내를 헤매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닭을 사서 허기를 채웠다. 그리고 흑인 청소부들이 거리를 청소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 3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뭐 20여 점의 그림을 배낭에 넣고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도시에서 전시회를 벌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림이네요. 이분들을 보면은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과 그림을 통해 사색하는 시간이었었다면 결코 영화 감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영화의 시작은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건 진짜 재밌네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되게 잘은 못 그리는데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감독들을 보면은 연기도 책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읽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제 관심 분야만 읽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다양한 분야를 읽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전문 분야에서 읽는 거가 다독과 잡독의 시작이니까요. 그거야 뭐 책 읽는 습관만 잘 들이시면. 저는 책 읽는 습관도 없거든요. 그건 좀 그거 자랑 아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맨날 하는데 뭔가 이제 막 몰아서 엄청 열심히 읽을 때는 막 읽다가 안 읽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이 좀 한도 끝도 없을 딱 그 즈음이어가지고 저도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분들은 다 뭐 델성군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미술 쪽에도 관심이 있고 뭐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던 분들인데 뭐 제가 지금 어떤 분인지 이름 잘 생각 안 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늦은 나이에 데뷔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전혀 영화랑 상관없는 이런 예술 쪽이랑 상관없는 분야에 있다가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영화 감독을 준비하는 분들이어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회는 그런 많이 분들이 있으니까.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항상 그 얘기가 떠올라요.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 근데 이야기 같은 거 맞아, 보면은 뭐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항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처음 시작과 그 이어나가는 어떤 그게 계속 꾸준히 쌓여 나가면 기회는 진짜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는 네. 미스고님이 한번 네. 가볼까요?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시작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비기닝, 오프닝 이렇게 있잖아요. 오랜만이네요. 미스고님의 영어 발음 그리웠습니다. 네, 저는 오프닝 시퀀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원래 책을 읽을 때는 뭐 책 제목이나 표지 이런 목차 이런 걸 살펴보고 책을 고르잖아요. 네네네. 영화는 뭐 영화 포스터, 선제물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영화를 택하지만 영화관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오프닝 시퀀스거든요. 물론 광고를 처음에 접하지만 첫 장면. 네, 첫 장면. 근데 첫 장면은 아니고 장면은 씬이잖아요. 네. 시퀀스라고 하는 이유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도입 후에 관계자 이름과 작품의 전체적 내용, 정보 등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가리키는 게 이제 오프닝 시퀀스고 다른 말로 이제 타이틀 시퀀스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의 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뭐 감독의 이름이랑 제작사, 배우의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약간 특이한 오프닝 시퀀스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프닝 시퀀스는 앞으로 이제 관객들이 볼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흥미를 유발시켜서 영화를 집중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줄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프닝 시퀀스가 재미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네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007이 아닐까 싶어요. 007 하면은 뜨든뜬뜨든 이제 오프닝 시퀀스가 어떤 건지 느낌이 확 오네요. 네, 딱 오죠. 그래서 이제 007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본드가 딱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을 탁 돌려가지고 총을 딱 쏘고 네, 피로 이렇게 딱 물드는 그런 이제 네, 맞아. 빠바밤. 네, 이게 그게 007인가요? 그 존 베리가 작곡한 곡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타이틀 곡이고 근데 이게 또 007은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별로 조금씩 다른 오프닝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은 오프닝 시퀀스 중에 하나가 이제 스카이폴이라는 시리즈고 네, 여기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영상이 나와서 왜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웃음이 터진 게 미스군이 대본을 잠깐 봤는데 이게 아마 본인은 이것을 이제 음이라고 생각하고 적어 놓으셨겠지만 007의 오프닝 시퀀스를 제가 갑자기 저는 글자를 보고 지금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건조한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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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드 뜨르드 이게 뭔가요? 외국 뜨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웃음이 터져가지고. 007이 되게 유명한 그 음악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 와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알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생각이 나냐는 거죠. 생각 완전 안 나. 여기 뜨뜨뜨뜨뜨. 스타워즈도 빵빵빵빵.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빵빵빵빵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변주할 수 있거든요. 빵빵빵빵. 아 본인만 생각나게 암호처럼 적어놓으셨군요. 네.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재밌네요. BGM으로 넣어드릴게요. 아, 네, 넣어주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폴은 특히 아델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델의 중저음과 그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아하.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오프닝 시퀀스를 연출을 해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스타워즈 빠바바바 이거 노래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광활한 우주 속으로 이제 그 글자들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스타워즈나 007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영화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리즈물 중에 하나의 미션 임파서블인데 미션 임파서블 제가 적었는데 딴딴따라.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딴딴따라 딴딴따라. 아 뭐죠? 이거 뭔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이거 보세요. 본인도 딴딴따라라고 적어놓으니까 음표가 아니고 기억 못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노래로 좀. 땅드라당당. 아니. 이거 아니야? 그게 007이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답답한 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거네. 네, 이거 아주 유명하죠. 미션 임파서블의 긴박감을 정말 잘 표현한. 네. 이거 딴딴따라로 적지 말라니까. 본인이 기억 못하잖아요. 긴박감 넘치는 테마곡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보면은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한 편의 영화를 집약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순서를 잘못했는데 네,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1946년에 나왔던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에 나오는 오프닝 시퀀스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이게 이제 1946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여기서는 장콕토 감독이 직접 분필로 크레딧을 적고 지우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재밌다. 칠판 위에.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캐치 미 이프 유 캔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는 약간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오프닝 시퀀스에. 근데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영화의 내용이 압축돼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고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 프랭크라는 캐릭터를 반영을 해서 또 재미있게 봤던 오프닝 시퀀스고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되게 괜찮은 오프닝 시퀀스들이 많더라고. 재미있는 뭐 또 예를 들어서 롤드 오브 워라는 영화는 총알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 과정을 자체를 보여주거든요. 총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첫 장면이 이제 그 만들어진 총알이 어떤 어린 소년의 머리에 박히면서 그 소년이 죽는 그런 거를 오프닝 시퀀스에 보여줘서 영화의 뭐 주제랑 또 이것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최근 본 것 중에서 이제 라라랜드도 굉장히 그 화려한 오프닝 시퀀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Another Day of Sun이었나요? 그 고속도로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노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라라랜드도 그렇고 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치 모조라는 미국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오프닝 시퀀스 탑 10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2번이나 순위에 오른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 바로 그 데이빗 핀처 감독인데 데이빗 핀처 감독 자체가 되게 스타일리시한 연출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핀처 감독의 그 세븐이라는 영화랑 밀레니엄 여자들을 증오한 남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올라서 이런 여러 가지 오프닝 시퀀스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 오프닝 시퀀스 되게 좋아해요. 그 톱니바퀴들이랑 그 막 돌아가면서 그 옵티머스 프라임 눈동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 그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한 기계 동작이 다 돌아가고 있는지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테마 맞아요. 그리고 그 느낌과 분위기를 확 관객을 몰입하게 해주는 되게 좋아하는 오프닝 시퀀스. 그리고 어떤 감독이 쓴 오프닝 시퀀스를 다른 감독이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차가 도로를 쭉 달리는 모습을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뿐만 아니라 그 노래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굉장히 긴장감을 줘가지고 정말 막 그냥 차가 달리는 장면인데도 막 너무 막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미하엘 하케네라는 감독이 나중에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 샤이닝의 오프닝 시퀀스를 따와서 그대로 이제 썼다고 할 정도로 뭐 다른 감독에게 영향도 주고 재밌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영화 볼 때는 오프닝 시퀀스를 좀 자세히 네. 한번 봐야겠네요. 재밌네요. 보면 이제 이 배우들의 어떤 데뷔나 아니면 이제 감독들의 처음 시작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던 것들 그리고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 이렇게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시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죠? 네. 뭐 저희 이제 빨리 열재님의 버킷리스트를 들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빨리 마무리하고 네. 저희 두 번째 임팩트에서 영화 버킷리스트를 보고 그런 느낌이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